그래서 2월 24일에 약혼 발표를 했는데 그 해 7월 29일에 네. 이제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이제 TV로도 시청하는 가운데 정말 그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리는 그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바로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이제 열리게 됐는데 사실 세인트폴 대성당이라고 하면은 성당이라는 이름만 듣고 그냥 뭐 그냥 겁나 큰 성당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막 미사일 쫙 떨어지는데도 성당이 안 무너지고 버텨요. 그때? 네. 그때도? 그때 네, 막 영국의 본토 항공전 해가지고 되게 난리가 났었는데. 완전 대공습이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도 버텨냈었고 또 언론에서도 이제 그 연기가 올라오는 와중에 대성당에 돔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진을 한번 신문 기사에 실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유명한 성당, 유명한 종교시설 정도로 사랑받던 성당이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영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의 상징으로까지 쓰이는 대성당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영국 왕실의 큰 행사, 뭐 국장 아니면 되게 유명하신 위인분들 돌아가시면 여기 안장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결혼을 했겠죠. 근데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드레스에서 트레인이라는 부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혹시? 아니 저도 처음 들었는데. 드레스 뒤에 끌리는 자락을 트레인이라고 불러요. 그 트레인만 7m였고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결혼식 영상이 남아 있는데 전 세계 동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 보시면 다이나비가 이렇게 드레스를 처음에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처음 조금씩 걸어가면은 마차에 타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드레스가 잔뜩 이제 꾸깃꾸깃해서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뒤쪽에서 디자이너 분들이 드레스 자락을 막 주름을 피느라고 그냥 열심히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영상 장관이겠네 그거. 엄청 유명합니다 그 장면이. 그래서 막 수천 개의 진주가 박혀 있고 드레스도 약간 연한 아이보리색을 입고 나오셨어요. 금조하는 노재욱 씨 눈 돌아갔어요. 아니 뭐 드레스에다가 그걸 박았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 진주를. 네. 진주를 박았다는 게 신기한 것 같고. 영국 왕실의 결혼식이니까 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진짜 세계의 결혼식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는 원래 드레스 하면 순백에 약간 신부를 상징하는 색깔의 드레스가 되게 항상 유행이었고 계속 꾸준했는데 이때 연한 아이보리색 드레스가 영국 왕실 다이애나비 결혼식에 나오니까 갑자기 연한 아이보리색이 화이트를 이기고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당시 아이콘이자 패션의 트렌드이기도 했어요, 다이애나비가.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줬는데 사실 다이애나비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었죠. 그동안은 사귀는 사이고 파트타임으로 지내는 사람이 왕자랑 사귄다니까 파파라치가 많이 달라붙었지.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과한 관심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큰 오산이었죠. 그 이후에도 더욱더 많이 달라붙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맨 처음에 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라게 됐다 했잖아요. 사실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자라게 된 성격이 나중에 큰 관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좀 대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약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분도 꽤 있습니다. 원래부터 본인이 좀 관심을 즐기고 이랬었으면 그냥 무디게 대처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타고난 천성 자체가 좀 심약하고 여리다 보니까 과민 반응을 또 섬세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결혼식까지 이뤄졌고 그다음에 세기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해피엔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긴 또 다른 이야기가 안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카밀라 로즈메리 샌드라는 사람을 한 명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분이군요. 네. 예. 사실 1971년에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을 81년에 했고 그 나이를 뒤로 역산을 해보면은 78년에 다이애나비를 만나서 이렇게 조금씩 만난 거잖아요. 근데 71년에 이미 찰스 왕세자는 카밀라 로즈마리 샌드라는 사람을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서로를 이렇게 소개해줬었고요. 근데 찰스 왕세자가 이제 73년에 군입대를 하면서 관계가 약간 단절이 돼요. 거기도 약간 군대가.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다들? 군입대를 하면서 관계가 단절되는 거는. 근데 이제 카밀라가 단절이 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버립니다. 카밀라가 먼저 다른 쪽이랑. 네네네. 찰스는 그 당시에 되게 충격을 받았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카밀라도 그럼 남편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찰스 왕세자랑 계속 밀애를 네. 즐겼다는 카밀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랑 딸을 낳고도 찰스와의 불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8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기의 결혼식 이후에도 이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네.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찰스 왕세자가 되게 학구열이 되게 높은 왕자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밀라라는 사람이랑은 말도 되게 잘 통하고 교양도 되게 있고 화술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해서 몇십 년 동안이나 계속 관계를 이어갔고. 네. 지금 여자친구랑 많이 잘 안 통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왜 갑자기 왜 나한테. 갑자기 웃으시길래. 아니, 말이 얼마나 잘 통했으면 몇십 년 동안 참 뭔가 구지구지한 변명 같아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너무 화낼 줄 몰라셔서.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심지어 카밀라 이분은 그 왕실에 되게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 어른들한테 되게 깍듯하게 막 싹싹하게 잘하고 하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2세 현재 여왕분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애나비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받게 되잖아요. 나중 가면 찰스 왕세자보다 다이애나비에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국민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2세는 카밀라를 싫어하지도 않고요. 불륜 관계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다이애나를 약간 좀 견제하는 그런 좀 행동을 계속해서 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카밀라가 이제 왕실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잘 대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이제 카밀라를 어느 정도 괜찮게 봤고 다이애나를 오히려 견제하고 있었다. 찰스 왕세자보다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 다이애나가 남편 불륜 사실에 대해서 답답해가지고 엘리자베스 2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 이러고 다녀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했더니 딱히 그렇게 큰 모션은 취하지 않고 그냥 왕세자는 참 구제불능이구나 정도의 멘트만 치고 끝냅니다. 다이애나는 이제 더 미쳐버리죠. 그래서 뭐 이런 불륜이 계속해서 유지되는데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또 왕자를 2명이나 낳고 어느 정도 그래도 순종적이진 않죠. 일단 본인의 임무는 다 해냈고요. 왕자도 잘 키웠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왕실의 얘기를 최대한 듣고 따라가던 다이애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아마 엘리자베스 2세나 왕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큰 배신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매스컴에다 얘기해요. 이혼 발표하고서 그 왕실 쪽 그냥 들으라고, 우리는 결혼을 하고서 항상 셋이서 좀 시끄러웠다. 이제 프로 선수로 뛰면 언해필을 띄운 거예요? 이혼 아예 해버리고 말합니다. 다이애나. 이해 능력해버리고? 매스컴에서. 근데 이제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셋이 시끄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어졌다는 거죠. 사실 결혼 직전까지도 다이애나는 사실 결혼을 좀 망설였다고 나중에 회고합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약국 청혼을 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영국 왕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크게 원래 2가지의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금기. 그러니까 이런 관계, 부부 관계에서 파혼과 이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자는 지켰으나 후자는 어기고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다이애나의 가문에서도 우리 가문에서 왕자랑 결혼을 한다 그럼 가문의 격이 올라가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결국 결혼을 하게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했고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거나 다른 기사로 또 나중에 알려지게 된 추가적인 이야기는 사실 그 왕족들이 다이애나에 대한 표현 방식을 되게 싫어했답니다. 이게 약간 그 왕실의 언어가 있고, 그렇죠. 귀족의 언어가 있고 이런데 다이애나가 좀 왕실의 언어에 좀 미숙해서 좀 이런 쪽에 좀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격식에 좀 지키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대외적으로 되게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국민들은 더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왕실은 이제 딱딱한 표현을 쓰거나 아예 감정 표현을 거의 안 하죠. 그렇죠. 절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왕세자비의 자리는 보통 조용하게 묵묵히 있어야 된다라고 다들 왕실 안에서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다이애나는 다른 스타일이죠. 근데 결국 이제 진짜 다이애나가 성질이 이제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결혼을 81년에 했는데 10년이 막 지나서 92년에 다이애나가 자서전을 하나 냅니다. 왕실 안에서 있었던
폭로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부 고발. 네, 그다음 불륜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자서전이 나오고 그 둘은 다이애나 찰스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우는데 근데 좀 되게 놀라운 이야기였는데 왕실 쪽에선 다이애나를 상대로 막 언론 플레이도 합니다. 하겠죠. 예. 다이애나비가 편집증이 있다. 막 그런 식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네. 있다. 그래서 찰스 왕세자의 친구인 또 귀족 그쪽 친구들이 언론 쪽을 갖다 타블로이드지에다가 그냥 찌라시를 엄청나게 됐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왕실 안에서 다이애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찰스 왕세자의 아버지 필립 마운트베르공 한 명이었다고. 시아버지가 네, 시아버지가 그 한 명일 뿐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결국 96년 8월 28일에 이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했죠. 근데 뭐 끝끝내 갑갑한 왕실 생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다이애나비가.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혼한 지 1년 만에 97년 8월 31일에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뭐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나요? 또 파파라치가 문제예요. 앞서서 계속 인기가 많았는데 이혼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왕실에서 나오니까 파파라치의 접근이 훨씬 쉬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파리에서 따로 만나던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벤츠 그 당시 호텔 제공한 차량을 타고서 이제 이동 중이었는데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그러니까 보통 따라붙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차를 타고 승용차를 따라붙고 뒤따라붙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쉽게 생각하시면 한 명은 운전을 하고 한 명은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고요. 거의 그 차에 붙어서 갑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이 돼요. 지금도 헐리우드 쪽 가면 가끔씩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오토바이가 한두 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거의 들이밀고 이렇게 유리창에다 대고 찍는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백양초 다닐 때 이제 김민희 양과의 짝사랑이 폭로가 됐을 때 그 심정이 떠올라서 너무 지금 공감이 되십니까? 감정이 이렇게 지금 다시 왼쪽 손목이 금 갈라 그래요.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이제 파파라치 좀 떨궈내려고 속도를 약간 올립니다. 네. 근데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차가 중심을 잃고 이렇게 지하차도의 기둥에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고 이제 운전기사랑 아까 그 동승자가 즉사했고요. 네. 다이애나비는 이제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데미지는 들어갔는데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파파라치가 거기서 이제 구조에 들어가진 않고 또 카메라를 그걸 들고 찍은 거야? 네. 그런 사람들은 카메라도 찍어야 돼 머리를. 20분 정도 후에서야 이제 지나가던 파리 시민이 신고를 해서 이송이 됐는데 사실상 이제 병원으로 갔을 때는 이미 늦었지. 상황이 끝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세계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세계에 결혼을 했고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향년 36세의 짧은 생을 파리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한 명을 이야기를 끝내면 앞서 얘기 나왔던 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카밀라? 네, 불륜 상대. 지금도 잘 만나고 있잖아요, 찰스랑. 보통 잘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부부인데 거의 요즘. 거의 부부가 아니에요. 2005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카밀라는 이혼하고 전에 그 남편이랑.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이혼이랑 파혼의 약간 금기 중 하나다. 맞아. 원래 못했어야 되거든요. 결혼을. 그게 아까 앞서서 제가 킹스 스피치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 찰스 왕세자의 외할머니분이 살아계셨어요 원래.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조지 6세라는 그 왕의 부인이셨는데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왕이 될 그 라인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조지 6세의 형이 원래는 처음에 왕을 이어봤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에드워드 8세인가 그래요. 왕명이. 그분이 이제 미국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왕이 포기한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이어받았는데 형이 아까 이상우 씨가 말씀한 대로 미국인인데 이혼도 한 이혼 아마 2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이제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영국은 참고로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가 국정을 꾸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이혼녀랑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총리가 왕한테 얘기를 결혼을 하지 마시든가 왕위를 내려놓으시라고. 왕인 상태에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는 총리고 장관이고 전부 다 그 직 내려놓고 나간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얘기하면 이게 천황이 조선 여자랑 결혼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래?
나 왕 안 함. 그래서 나가요. 그러면서 조지 6세라는 왕이 이어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2차 세계대전 전쟁을 거치고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50대 죽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도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찰스 왕세자의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 네. 극한으로 싫어합니다. 이혼녀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혼녀 때문에 그 조지 6세 형이 왕을 때려치고 나갔고 그래서 내 남편이 왕을 하는 바람에 내 남편이 일찍 죽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으로 싫어하다 보니까 뭐 카밀라는 사실 발도 못 붙였죠 제대로. 그런데 이제 2005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서 귀신같이 그러면 그분 장례식 하면서 결혼식도 같이 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동시에 한쪽은 염하고 한쪽은 이제 수레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다이애나랑 찰스는 되게 대외적으로는 되게 화목한 그 가족처럼 보였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찰스 왕세자 그냥 그럴 거면 네 큰 할아버지 따라서 왕을 포기하고 결혼하러 가든가. 그러니까. 왜 그 왕은 왕대로 하겠다 그러고. 사실 이때 큰일 날 뻔했어요. 왕실 없어질 뻔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왕실을 없애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좀 많지 않나요? 영국 그거 현지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네. 최근에는 그래도 10% 정도 되거든요. 왕실 폐지에 대한 여론이. 네. 이때 절반 넘어갔어요. 이때는 다이나비가 사망하고서 그때 왜 그랬냐면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다이나비가 또 이혼을 하고서 사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찰스 왕세자의 외할머니가 처음에는 장례식을 가지 말라고 해요. 다이애나비의 장례식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영국 국민들이 듣고서 난리가 난 거죠. 니네가 죽였다 저 사람. 너네가 죽인 거다. 그래서 막 항의의 의미로 막 그 버킹엄궁 앞쪽에 막 국화들 막 꽃다발이 막 엄청 쌓이고 하는데.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장례식을 간다고 했어도 그거대로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제 제가 생각에. 갔어요. 갔어요? 근데 이때도 처음에는 이제 필립공 네. 시아버지는 말려도 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이제 다이나비 아들들도 이제 당연히 갈 가야 거다 되고. 했었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왕실 장례식을 안 간다고 하니까 국민 여론 난리가 났잖아요. 당시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가 왕실 찾아가가지고 장례식 좀 가라고 합니다. 맞아, 협박을 했어요. 네, 웬만하면 그런 일 안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자식 얘기가 나와서 한 말인데 윌리엄이랑 해리? 네, 헨리 왕 아들들 있잖아요. 네. 되게 사랑을 많이 줬다 그래요. 다이애나비가. 왜냐면 본인 유년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아들들한테는 그걸 좀 안 해주고 싶어서 더 잘해주고 싶어서 웬만하면 유모 데리고 키우거든요 왕실은.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모유도 다 하면서 이제 다 키웠다고. 그래서 조금 더 각별하게 좀 아들들은 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비극적이긴 하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극적인 그 면모 때문에 오히려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아직도 지금 영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좀 기억에 강하게 남지 않나? 맞아. 최근에 넷플릭스에 네. 나왔어요, 또. 그래요? 네, 다큐. 몇 개 있지 않나요? 네, 근데 뭐 최근에 하나 봤는데,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드라마도 제가 많이 다뤄지죠. 그렇죠. 대중적으로도 많이 다뤄지죠.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다루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방원 다루는 빈도 마냥 많이 다룬다고 하죠. 이번에도 뭐 이방원 대하사극 나온다고 하더라고.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요? KBS에서. 진짜로. 네. 사극은 KBS죠. 뭐 이상한 걸 많이 알아. 이번에는 김영철 씨가 이성계. 또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왜 그분은 항상 이제 뭔가 이제 누구. 누군가의 뚝배기 깨는 역할을 자주 하시네요. 이제는 활로 깨는 거지. 그렇군요. 약간 좀 정도전 때도 사실 그 유동근 씨가 용의 눈물에서는 이방원을 했고 용의 눈물. 네. 정도전에서 이제 이성계를 맡은 거 아니에요. 김영철 씨도 예전에 대왕세종에서 태종 이방원 왔고 이번에 또 태조 이성계. 약간 이런 게 좀 전통적으로 굳어지신 게 아닌가. 네. 궁예도 한번 하셨고. 네. 저는 세기의 사랑 이 사이에 한 글자가 낍니다. 뭐죠? 짝. 아하. 짝사랑. 세기의 짝사랑입니다. 그럼 이상우 김민희를 준비하신 건가요? 이상우 김민희를 뛰어넘는. 그걸 이상우 뛰어넘는 게 있어? 김민희는 네. 김민희 씨가 알았잖아. 네. 이거는 몰랐어. 그래요? 저쪽은 팔이 양쪽이 부러지나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들 뭐 클래식 좋아하세요? 클래식 들으시나요? 클래식 좋아하죠. 진짜로? 모차르트.
모차르트. 월광, 소나타, 오. 그랜저, 아반떼, 스타렉스. 너무 예상되는 빌드업이었다. 네. 클래식은 뭐 학교에서 밖에 못 들어봐가지고. 그렇죠. 사실 잘 듣진 않는데 저도 이분의 뭐 이름만 알지 곡은 잘 모르는데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인공은 프레데리크 쇼팽입니다. 폴란드의 이제 피아니스트, 아주 네. 유명한 피아니스트. 별명이 이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하는데 네. 쇼팽이 피아노 협주곡을 2곡밖에 안 남겨요. 근데 이 2곡을 다 이 여자를 생각하면서 썼다는. 근데 그 쇼팽 그 2곡 때문에 지금 클래식계에서 전설로 남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클래식을 정확히 모르는데 피아노 협주곡이랑 또 다른 게 노래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네. 아무튼 피아노 협주곡은 단 2곡. 근데 이 2곡이 아. 한 여자한테서 모두 나왔다라고 하는 카더라가 있더라라고 나무 위키에 네. 써져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이름도 어려운 콘스탄치아 글라드코프스카. 동유럽 쪽 분이신가요? 이분이 성악하시나 그래요. 그래갖고 바르샤바 음악원에 다녔는데 쇼팽이 거기 한 학년 후배인가 뭐 그래요. 이 여자분이. 네. 근데 아무튼 이 여자를 보고 나서 한 1829년 뭐 한 4월쯤에 봤나 봐. 그래서 10월에 이제 친구한테 편지를 쓰는데 네. 야, 내가 이상형의 여인을 찾았다. 매일 밤 그녀가 꿈에 나타나는 거야. 수학여행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 자꾸 본인 뭐 아니 자꾸 언급을 하면 안 돼. 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알았어. 정말. 참 진짜. 아니 그때는 이제 편지를 썼겠죠. 1800년대니까. 근데 이제 꿈에 매일 밤 그녀가 나온다. 그러면서 근데 그녀를 처음 본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나 지금 한마디 말도 못 붙이고 있다. 말을 한마디도 못 붙이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이상한 말을 해. 협주곡 F단조의 느린 악장을 작곡하면서 그녀를 떠올리곤 한다. 뭐 아무튼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19살, 20살 때인데 이때 그 2곡을 아까 말씀드렸던 2곡을 다 작곡을 합니다.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근데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이? 6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못 붙인 게? 못 붙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짝사랑에 대해서? 저도 근데 사실 말을 잘 못 붙여요. 본인은 공감되겠지. 아까 계속 지금 얘기하는. 나는 근데 지금 주제를 때리려고 준비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첫 방송 나갈 때 제가 네. 들었잖아요. 처음 이제 소개하면서 내가 재욱이 형 전화 돌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텔레마케터요 이랬잖아요. 약간 열받은 것 같더라고 아니, 그때. 이 목소리를 이렇게 하네? 아니 열받지 않았고 진짜 궁금해서 나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됐어요. 6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못 붙였다. 이해되세요, 연직 씨?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말 못 붙인 것보다 뭐 그거는 성격이 소심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이런 발언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저는 이성은 회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회사. 어떤 의미에서? 회사? 떨어지면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구구절절 이렇게 나는 이제 여기밖에 안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고백 못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예 그냥 가볍게 마음을 접근하면은 오히려 더 말이라도 붙였겠지. 근데 6개월 동안 한마디 말도 못 붙일 필요가 있나. 그래서 또 대규모 공연도 잘 안 했대요, 쇼팽이. 그러니까 소심했대. 약간 다이애나랑 비슷한 과구나, 이 형은도. 다이애나보다 훨씬 더 소심했겠죠. 이 사람은 뭐 대외적인 활동도 그냥 공연밖에 없는데 네. 공연도 소심해가지고 소규모 공연만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약간 좀 소심해가지고 이제 말을 못 붙인 건데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이 당시에 엄청 유명한 평론가 슈만이라는 평론가가 이수만 씨? 슈만. 슈만. 이 수만이 아니라 로베르트 슈만이 있는데 좋았어. 고마워. 슈만이 이제 비평에서 천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쇼팽은
어째 날 바보 만들고 있다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성격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 이런 게 좀 약간 있었나? 꼬여있기도 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진짜 소심함에 약간 대명사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콘스탄티아 글라드코프스카라는 여자한테 말을 계속 못 붙여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카더라까지 있냐면 그러고 1년이 더 지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말을 한마디 못 붙인 거야. 그러고 쇼팽이 빈으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으로. 그러니까 이 폴란드 사람인데 오스트리아로 떠나겠다 그래. 이 여기서 또 뭔 카더라가 있냐면 저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가지고 고별 연주회를 합니다. 쇼팽은 이미 그때는 스타였어. 폴란드에서? 이미 스타니까 그 쇼팽을 위한 그 고별 연주회가 펼쳐지는데 또 하필이면 이날 그 콘스탄티아 글라드코프스카가 또 노래를 또 해요. 그 자리에서. 아무 사실도 모르는 콘스탄티아 글라드코프스카도 공연을 해가지고 결국 이날 이후로 이제 이 여인을 못 본 거죠. 쇼팽은 이 여자를 또 이제 이 고국에 두고 떠나는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리본을 줘요. 뭔 소리야 이거? 에어컨에 물을 이제 배출하고 있네요. 놀래라. 나 되게 놀랬어. 에어컨도 지금 쇼팽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말 실수했나? 눈물을 좀 흘리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 들어가. 야, 감성을 깨네 이거 갑자기. 쇼팽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콘스탄티아 글라드코프스카는 또 고국을 떠나는 쇼팽에게 리본을 줬다고 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리본을 선물로 주고 그래가지고 쇼팽은 또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원래 편지를 썼던 친구한테. 어제 연주회는 대성공이었다. 근데 또 이 여자 얘기밖에 없어요. 글라드코프스카는 뭐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뭐 머리에는 장미꽃을 꽂고 있었는데 뭐 잘 어울렸고, 그래갖고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을 못한 채로 떠납니다. 근데 쇼팽이 좀 일찍 죽어요.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결핵이 있고 또 뭐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심낭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849년에 이제 39배 비교적 정말 어린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는데 이때 이제 다른 사람이 쇼팽의 전기를 써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간 그 거죠. 편지 내용이랑 이 여자를 좋아했다. 콘스탄티아 글라드코프스카는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좋아했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뭐래요 여자가? 여자가 반응이 어땠대요? 그거는 찾아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조사를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책을 보고 사실을 알았다. 아니 이거 지금 케네스 스터 보고서도 구글링하면 나오는 방법인데 그게 왜 안 나와요? 안 나와. 진짜 안 나와요. 오래된 얘기니까요. 네, 오래된 얘기니까 진짜 안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찾아봤지. 콘스탄티아 글라드코프스카가 어땠나? 어떻게 외모가? 얼마나 이뻤으면. 근데 나는 보고 그럼 나도 저기 모니카 루인스키 찾아봤거든요. 야 대통령을 유혹할 정도면 얼마나 이뻤길래 봤더니 아니 근데 각자의 그 취향이라던가 있기 각자 때문에 취향이란 게 뭐 있겠지만 1년 6개월 동안 말을 못 붙일 정도인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네,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좀 물론 사진이 아니죠. 1800년대이기 그땐 때문에 그림이니까? 그림입니다. 그림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1년 6개월 동안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 고백을 하지 못했던 이게 세기의 짝 사랑이지 않나. 그 고백을 두 분은 그럼 다 해보셨을 건데 고백하는 거 어때요? 실제로 해보면은?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네. 뭐 멘트를 본인들이 그럼 직접 준비를 하고 고백 멘트를? 저는 준비 안 했어요. 그냥 해야 되겠다 맘만 먹고 그냥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나는 바다만 봐서 모르겠는데. 진짜로? 아니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롤을 할 때 매칭을 돌리면 그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 뭐 실험 이렇게 뜨잖아요. 이제 고백이 그렇게 확인 O인지 X인지를 받아내는 과정보다는 이제
사실상 확인이라고 누를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건 나도 마지막 알아요. 절차잖아요. 그건 알아요, 나도.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딱히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저 뭐 이렇게 준비한 멘트 그런 걸 잘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준비를 하면 사람이란 게 뭐 고백이든 뭐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좋은 말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가식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좀 과장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웬만하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 아니면 기분을 통해서 말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저는 오늘 방송하는 걸 보니까 노재혁 씨는 준비를 해서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준비 안 해. 아니 오늘 진행하는 거 보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던데? 형은 좀 준비를 해서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연직 씨 말한 것처럼 이제 네가 모쏠이라서 몰라. 야 일로 와봐. 아니 형이 가르쳐줄게. 아니 사랑이 뭔지 가르쳐줄게. 이미 확인을 다 진짜 확인만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오케이만 이미 알아. 오케이 할 걸 알아. 그러니까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한강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맥주 한잔 하다가 코인 떨어져. 대화가 갑자기 뚝 끊길 때가 있어. 대화가 갑자기 딱 끊길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우리 만날래?가 아니라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진짜요? 물음표로 물어보면 안 돼요. 만나자 이렇게. 만나자로 하면은 이게 연구 결과도 있어. 심리학도 통달을 해야 되는군요. 아니 통달할 필요도 없이 만나자라고 했을 때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우리 만나자라고 하면은 진짜 뭐 거기서 그거 할 사람은 없죠. 거기까지 가서. 오늘 정말 가장 조리 있는 말솜씨를 보여주셨어요. 여태 방송한 것 중에서. 아니 본인 한번 얘기해봐요. 본인 고백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몇 살? 고등학교 몇 살 때? 2학년 때. 걔 그때 같은 반 여자였는데 네. 그때 이제 겨울에 네. 왜냐면 같은 반이니까 학기 중에 이제 고백하고 차이면은 보기가 좀 어색해질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이제 끝나는 시점에 또 치밀하게 계산을 했네. 데뷔를 한 거죠. 방학으로 튀겠다 이거 아니야. 데뷔를 한 거죠. 진짜. 군 휴학이랑 비슷하지 않나. 진짜. 그렇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근데 그 여자분이 일단은 거절을 했는데 단서를 줬어요. 여지를 줬어요. 아니 근데 본인 멘트 뭐라 쳤냐고. 뭐 좋아하니까 만나자 그랬나? 아니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 왜 10년 지났으니까. 오케이. 여자가 단서를 줬어요. 우리 이제 고3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거절이죠. 거절이지. 뭔 거절이지. 여지를 줘. 아니 들어봐봐. 그때 가서도 내가 좋으면 다시 고백해달라고 했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거절이었던 게 수능이 다가올 때 그 전에도 꾸준히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수능이 다가올 때 되니까 연락을 확 끊어버리더라고. 그렇구나.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친했어서 학교에서도 뭐 얘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여자애가 되게 천진난만한 친구여서 나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집 두 채다. 우리 집 두 채다. 여자가? 부자였군요. 여기 뭐 저쪽에 한 채, 자이 한 채 있고 우리 집 사는 데도 있고 야, 두 채.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네네. 빵을 치고 후회했죠. 내가 좀 일찍 머리도 조금 단정하게 자르고 바지통도 줄이고 했으면 자이 그거 내 거 되는 건데. 왜 네 거야? 아니 잘만 해서 어떻게 했으면. 그렇죠. 오늘 좀 제가 태클을 많이 걸어서 불편하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네. 2시간 다 채우고 네. 편집 자르면 되니까 네. 얘기나 계속하죠. 우리 얘기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도 그렇고 쇼팽 나는 내가 더 심했네. 왜요? 내가 제일 옛날 사람을 찾았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옛날 사람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각자 이제 되게 좀 근데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쇼팽도 그렇고 뭐 다이애나비도 그렇고 좀 비극적이니까 아예 그냥 제 거를 좀 마지막에 하는 게 환기 차원에서 좀 낫지 않을까 싶었네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게 좀 약간 음탕한 얘기로 뛰어들다가 좀 교통사고 나고 뭐 얘기를 못하고 죽고 확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냥 이거는 좀 순서 진행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상우 씨가 준비한 게
불닭볶음면 그 정도 매웠어요. 아니 함태현 씨도 좀 있었으면 저는 좀 괜찮았을 것 같다. 왜냐면은 사실 그 지난주에 함태현 씨가 준비한 게 장영실 좀 약했잖아요. 아니 없으니까 하는 말은 아니고. 네. 그치, 우리 다 약간 재밌었는데. 네. 그래서 태현이도 좀 아쉬워하더라고. 좀 자기 약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참여를 했으면 변양근 신정아 스캔들 자기가 준비해서 가려고 했었다고 했더라고요. 누구? 진짜입니까? 변양근 신정아. 진짜예요? 가짜 뉴스예요. 없을 때 보내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태현이 성격상 아마 들고 왔어도 이상호 씨가 못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센데, 변양근 신정아 스캔들도. 그거 그러니까 우리 막 학생 때니까. 생각은 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그분들 얘기는. 신정아, 신정아 씨가 나중에 옥살이를 하고 나오잖아요? 학력 위조 그것 때문에? 네. 그 에세이를 내요. 4001 그거라고. 그게 제 군대 있을 때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 책이. 마침 또. 봤어요. 이제 뭐 본인 인생도 있고 한데 당연히 이제 그 변양균 씨와의 스캔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적나라하게 썼더라고요. 그 진짜로? 과정을. 거의 그 케네스 스타 보고서급이에요. 본인의 이야기를? 네. 엄청 세 그것도. 그 좀 이해가 안 돼. 책 잘 팔리게 하려고 그랬나?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보면서 재밌게는 읽었는데 이거 변양균 씨나 그 지금 사모님이 읽었으면은 그러니까 기분이 좀 많이 나빴겠다. 이거 너무 인셀을 노리고 쓴 트위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저도 저 보고서 아까 들으면서 뭔 생각했냐면은 와 힐러리가 저거 알 거 아니야 힐러리도. 무조건 알죠. 와 그거를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실만 알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럼 그냥 빵은 치지 당연히. 근데 뭘 했고 뭐 시가를 시기 그랬고. 근데 보니까 아까 그 시가 얘기했을 때 그 제육 씨가 되게 의아해했잖아요. 진짜야? 그랬다면서. 근데 아까 이렇게 슬쩍 찾아봤더니 진짜입니다. 와. 그래 이거 진짜 공식 보고서예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너무 시간은 미국인들이 전부 다 충격을 먹었다고. 아니 너무 변태적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놀랍습니다. 놀라워. 이것이 그 지구 1티어 국가의 수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 나라에 그것도 있었대요. 그 둘이 이제 그 PS를 많이 했는데. 네네네. 클린턴이 다른 나라로 정상회담 가는 와중에도 짬날 때마다 틈틈이 레인스키랑 PS를 했다고 하더라고. PS. 네. 폰으로. 네, 전화로. 참 그랬군요. 나는 진짜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진짜로 나 이런 거 거북해요. 특히 거북했어 아까부터. 좀 너무 적나라하지 않나. 그렇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방송은 제가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좀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세죠. 그죠. 이거 그 빌 클린턴 이런 거 스캔들도 그때 공화당에서 좀 파고들었던 적이 있고. 사실 이 정도로 디테일한 보고서가 나온 게 공화당에서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중간 선거를 공화당이 이겨버렸거든. 그 당시 이제 중간 선거가 공화당이 이긴 상태에서 특검을 공화당 주도로 통과를 시키니까 청문회도 공화당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공화당이 좀 많이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빌 클린턴 분은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스캔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땐 어렸으니까 그 빌 클린턴 선생님이 대통령을 처음 하실 때는 제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당시에 빌 클린턴은 뭐 키도 훤칠하고 약간 뭐랄까 꽃미남 스타일은 아닌데 부드러운 포근한 이미지의 그런 얼굴이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그 서양 쪽은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직은 좀 남아 있잖아요. 약간 좀 남성적인 터프한 거. 일례로 들면은 뭐 다 똑같은 치킨을 먹더라도 어디서 건방지게 기름진 닭다리를 먹냐. 퍽퍽한 닭가슴살 먹어야지. 클린턴 좀 자상하고 이런. 근데 그 반대쪽의 느낌이니까 빌 클린턴은. 그래서 그렇다면 더 끌렸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대단한 남자예요. 어쨌든 왜냐면 뭐 불륜이 나쁜 거긴 하지만 이분이 이거 뭐 폴라 존스도 그렇고 뭐 르인스키도 그렇고 뭐 다른 여자 포함해서 4-5번 정도 있었어요. 야, 유부남이 돼서도 그렇게 젊은 여자랑 그렇게 뭐 정분이 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어쨌든 그런 게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인 매력은 참 대단하지 않나. 네. 근데 저는 그러고서 대통령 안 잘린 게 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잘린 게 대단하네. 오늘 뭐 저희 뭐 3명밖에 없지만 또 우승자 가려야죠. 첫 회는 이제 노재욱 씨가 지미 버틀러로 우승을 하셨고 지미 버틀러로 우승했는데 오늘 좀 이게 뭔가 꼬였어 시작부터. 벨벳 꼬였어. 어떤 부분에서 꼬였다고 느껴졌나요? 뭔가 네. 갑자기 이제 내가 이거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제 갑자기 부담감이 리더의 책임감 몰려와서. 네. 이게 원래 드립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진행보다는 그냥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게 나를 그냥 프리롤로 마음껏 놔둬야 돼요, 사실. 놀게 놔뒀어야 돼. 자기가 진행도 하고 드립도 치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뇌가 감당을 못한 거죠. 근데 오늘 본인이 하신다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승했으니까 이제 뭐 꼬였어.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오늘 얘기 들었던 것 중에는 네. 루인스키가 좀 강렬하지 않았나. 노재욱 씨는 루인스키. 네, 저는 루인스키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웨이 클린턴 쪽으로. 그 뭐 우승 한 거고. 네. 본인 해봐. 우리 뭐가 더 나았어? 쇼팽이랑 다이애나. 쇼팽 쪽에 좀 더 감정이입이 가네요. 저랑 또 같은 비슷한 처지고 하니까. 본인의 또 백양초등학교 6학년 3반 시절.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거 많아. 백양중학교 3학년 3반 얘기할 수도 있고. 왜 백양이 어디지, 근데? 저 일산, 고양시 덕양고. 고양시 덕양고. 화정고등학교 2학년 9반 얘기할 수도 있고, 경기대학교 법학과 얘기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이 썰은 정말. 아무튼, 분위기 좀 가라앉을 때마다, 네. 저 그런 썰들을 좀 풀어서 분위기를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불살라서. 네. 저는 상관없어요. 일단 뭐, 루인스키 우승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거 한번 얘기해봐요. 뭐? 2학년 9반.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빨리. 2학년 9반? 얘기하라길래 주제 얘기하자 그럴 줄 알았지. 아니, 한번 얘기해봐요. 2학년 9반? 그게 이제 제가 처음 고백을 했던 그 친구예요. 집이 두채였고. 네. 아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6학년 때 초등학교 현재 김민희 씨. 세발 자전거 사건. 그다음에 이제 너 무슨 백양중 3학년 3반. 아니 고등학교가 뭐지? 화정고가 다주택자. 맞아요. 다주택자. 네. 백양중 해봐 그럼 백양중. 그 친구가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치렀다는 얘기는 모르겠고 예전부터 그 남자랑 동거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남자랑. 네. 얘기해봐. 그분은 지금 정말 얼굴이 되게 예뻤어요. 제가 좀 외모 보고 반한 사례가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수학여행 가서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본인이 그냥 얘기하는구나.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좀 순진한 면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야, 이건 무덤까지 안고 가서 해가지고. 오프 더 레코드다. 했는데. 그걸 얘기한 거야. 아니지, 알면 다 얘기해야지. 그래요, 뭐 오늘, 뭐 어떻게. 저는 투표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그 이상우 씨의 이야기를 캐는 노재욱 씨에게 뭐라고? 형한테 표를 주고 싶대. 형 에피소드는 별로였는데 내 썰 캐는 게 너무 좋았다고 형한테 표를 준대, 연직이 형이. 아니에요, 우승자 끝났어요. 내가 진행자야. 우승자는 이상우 씨로 끝났고, 나는 그거를 투표로 붙이지 않잖아. 루인스키보다 저쪽 썰이 더 재밌네요. 아니, 나는 시간을 넣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이고,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봐. 아무튼 오늘 노재욱 씨의 진행 그리고 저의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기의 사랑, 좀 질펀한 사랑도 있었고 좀 가슴 아픈 사랑도 있었습니다만 뭐 한 분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세 명이서 좀 막자지껄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한 명 빠졌는데 오디오는 더 난리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함태현이 들으면 좀 섭섭해할 수도 있겠다. 한 명이 비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채우려고 이제 더 열심히 떠든 거죠. 이게 또 포장을 하네. 역시 계속 오지 말라 그래. 그래, 형 이런 거 해야 돼. 뭔 인생 역전 장영실이야.
아니 진행을 놓자마자 편해지시네요, 선생님. 아니 물씨. 근데 죄송한데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막 오늘 뭔 물시계야. 자, 나무위키 떠라!